2025년 8월 13일 로이터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People leave New Zealand in record numbers as economy bites. 다시 말하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무려 13만 1200명이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중 약 3분의 1이 호주로 향했고 떠난 사람 가운데 뉴질랜드 시민권자만 8만 174명으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나 됩니다. 인구가 500만 명 남짓인 나라에서 단 1년 만에 13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다른 나라를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떠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경제, 고용, 생활비, 경력 기회라는 복합적인 구조가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떠나는지, 왜 그 다음 행선지로 호주가 선택되는지, 그리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까지 1년간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은 무려 13만 1200명입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사실상 인구 대이동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순이민은 아직 플러스였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령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더 우려스러운 점이 보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중 20에서 40대 젊은 층 비중이 높고 특히 IT, 엔지니어링, 의료, 교육 등 전문 기술 인력의 이동이 활발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커리어 성장과 보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실업률은 5.2%로 상승했는데 이는 청년층과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체감적으로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원할 만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이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가 상황도 사람들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 2분기 연간 물가 상승률은 2.7%이며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핵심 물가는 2.8%로 수치상으로는 목표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의 안정일 뿐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전기가스 요금, 월세 등 필수 생활비가 크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료품과 주거비는 팬데믹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2022년 이후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누적으로 5.2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급격히 올랐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 가계는 매달 수백 달러의 추가 상환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물가 하락세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미 쌓인 재정적 부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 중앙값은 약 100만 뉴질랜드 달러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달간 소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높은 고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 첫 주택 구입을 꿈꾸는 청년층과 신규 가구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2024년 이후 정부는 지출 절감 계획을 추진하며 여러 부처에서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2025년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까지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에 크게 의존하는 웰링턴은 체감 충격이 컸습니다. 행정직, 정책직, 연구직 종사자 상당수가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더 많은 기회와 안정성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를 떠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실질 소득의 압박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높았던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물가는 조금 내려왔다고 하지만 장을 보면 장바구니 무게에 비해 카드값이 너무 큽니다. 이자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5%대라고 하면 수치상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야별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지식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행정, 연구, 전문직 같은 직군은 감원과 채용 축소가 겹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둘째는 주거와 교육 비용입니다. 대도시에서 집을 사거나 빌리는 비용, 그리고 자녀 교육비까지 합치면 젊은 가구에겐 큰 부담입니다. 집값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도 높은 금리 때문에 월 상한액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경력 개발 속도입니다. 뉴질랜드는 산업 규모가 작아서 대규모 프로젝트나 본사 주도의 중요한 업무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무 경험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호주는 시장이 넓고 대도시권이 여러 곳에 분포해 있어서 수직 수평 이동 모두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호주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임금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24.95 호주 달러, 뉴질랜드는 23.5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최저임금 차이도 있지만 간호사, 교사, 경찰 같은 수요 직종에선 호주가 추가 수당과 인센티브를 얹어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동이 쉽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에 가면 별도의 절차 없이 특수 범주 비자 SCV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 비자로 취업도 거주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2023년 7월부터는 SCV로 4년 이상 살면 바로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호주의 적극적인 스카우트 전략입니다. 퀸즐랜드 경찰은 뉴질랜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약 2만 호주 달러의 이주 지원금을 제시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 경찰은 주거 보조와 수당까지 포함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의료,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옆 나라에서 애타게 구애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호주 이주는 분명히 커다란 기회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시장, 더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현실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발을 디디면 기대했던 장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으로 이주한 오클랜드 IT 개발자 T씨는 뉴질랜드에서 시니어로 일했지만 승진의 문이 좁다고 느껴서 호주로 옮겼습니다. 이직 후 연봉이 25% 올랐고 예전엔 보기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커리어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말하면서도 성과에 대한 압박은 훨씬 크다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웰링턴 공무원 S씨는 부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시드니의 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봉은 거의 같았지만 시드니의 높은 주거비 때문에 손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성과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얻는 기회가 훨씬 커졌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건설 현장 근로자 B씨는 시드니에서 1년을 버틴 뒤 결국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입은 분명 늘었지만 현장의 작업 속도와 일정 압박이 훨씬 강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법정 근무 시간은 뉴질랜드와 비슷했지만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작업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상업 인프라 현장에서는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요구해 같은 시간이라도 체력 소모가 훨씬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호주 이주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성공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피곤하고 힘든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호주로 이주를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연봉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근무 시간, 업무 강도, 휴가 사용 가능 여부, 성과 평가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구인 공고만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직자 인터뷰나 업계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별 생활비 비교입니다. 시드니와 멜번은 임금이 높지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부담이 큽니다.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는 생활비 부담이 덜하지만 직종별 채용 수요와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내 직업이 어느 도시에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 계획 시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비, 사교육비, 통학 거리뿐 아니라 학군 선택에 따른 주거비 차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학군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월세나 집값 상승분까지 포함해 5년, 10년 단위로 비용을 예측해야 합니다. 재정 준비는 그보다 더 철저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지연, 계약 문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소 3년치 생활비를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금, 보증금, 이사비, 차량 구입비, 비자 행정비 등 초기 정착 비용도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같아도 직장 문화와 인간관계 형성 방식은 다릅니다. 2주 전부터 업계 모임, 멘토, 동문회 등을 통해 연결고리를 만들어두면 초기 적응 속도와 안정감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 세수 기반 약화와 필수 산업 인력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서 잡을 기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계획, 소문이 아닌 제도와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준비한 만큼 결과로 돌아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길 위에 행운과 성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